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뉴욕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게 숙소 도착해서 이제 영상인데요. 저희가 제 숙소인데요. 또 이 주변 길은 보니까요, 또 많이 어둡고 공사 중이고 했는데, 정식 대문은 저 조그만 문만 딱 지나가면 안에가 굉장히 오붓한 이제 전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하고는 이 안은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찍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공항에서 내려부터 계속 찍었는데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영상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유일하게 제가 건진 영상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부는 굉장히 깨끗해서 내일은 여기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가서 영상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텐 글로벌입니다. 제가 6월 19일자 월스트리트 가판을 보고 이제 엑스텐 글로벌 6월 19일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일이 휴일인 관계로 가판이 출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6월 18일자로 가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6월 18일자는 서울 공항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소음이 커서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노예 해방의 날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휴일은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도 아마 시장이 짧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좀 내렸죠. S&P 500이 0.9%, 나스닥이 0.9% 내렸고 다우존스가 0.7% 내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된 날이었는데요. 지금 첫째 뉴스도 사실은 이제 이 얘기죠.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2배로 늘린 것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공격을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오피스 시장 사상 첫 공급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노후 건물의 철거,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그리고 신규 건설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오피스 공실률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피스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 감소가 임대료와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선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연준이 아닌 주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서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식품기업 크래프트하인즈가 2027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인공식용색소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전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결정으로요. 앞으로 식품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클린 레이블이라고 하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러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 뉴스도 간혹 나옵니다. 일라이 릴리의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하고 잽바운드입니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약물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서 이제는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약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기업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또 다른 효능이 나올 거다 하고 예상하시면 주식을 좀 사놓으시는 것도 어떠실까요? 6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경을 통해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월가의 강력한 로비에 연준이 한번 물러선 것으로 보는데요. 은행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은 단기적으로 은행주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 금융위에도 여러 번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죠. 이런 중국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이제는 반도체, 통신 장비에 이어서 드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쉐브론이 530억 달러 규모의 헬스 코퍼레이션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부 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합병이 쉐브론의 단기적인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규모 M&A는요. 항상 승자의 저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주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자가 이제 6월 18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작업할 시간이 없어서 며칠 전에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심리에 대한 그 얘기를 한 10여 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항상 장이 없거나 좀 여유를 가지실 시간에는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마인드 완전 정복. 투자의 진짜 목적부터 시작해서 찐부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100세 시대의 충격적 진실, 그리고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하는 이유까지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의 목적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준비? 인플레이션 해지? 복리 효과? 집을 사기 위해서? 다 틀린 말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돈.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 없으면 굶습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이게 21세기 생존의 현실입니다. 투자는 철학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잠잘 곳이 필요한 것처럼 돈은 현대 사회의 생존 필수품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현대인의 기본 생존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투자의 철학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저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찐부들입니다. 찐부가 뭐냐고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을 가진 거대한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찐부들은 TV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진짜 비밀을 알려주면 자기들 손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찐부는 일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상사 눈치 보면서 8시간 일하고 야근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쓰러져 잡니다. 한 달에 3,400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다. 찐부는 어떻게 하나요?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가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고 그런데 하루에 1억씩 법니다. 어떻게 버냐고요? 부동산 배채 가지고 있으면 월세만 1억입니다. 주식 1,000억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만 1년에 50억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찐부는 시간을 삽니다.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열심히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아프면 돈 못 벌죠. 휴가 가면 돈 못 벌죠. 찐부는 좀 반대입니다. 청소, 가사 도우미 고용하고요. 운전, 기사 있고요. 요리, 셰프 있고요. 아기들 돌보는 거, 베이비시터 있고요. 운동, 전담 트레이너가 또 운동시켜줍니다. 한 달에 1,600, 1,700만 원 쓰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시간에 뭘 합니까? 레스토랑에서 사업 파트너 만나고 골프장 간에서 또 사업 파트너 만나서 결국은 100억짜리 딜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1,600만 원으로 100억을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죠. 시간이 돈이다 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찐부들은 이걸 진짜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찐부는 절대 자기 돈으로만 일을 안 합니다. 찐부가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면 자기 돈 100억으로 살까요? 절대 아니죠. 자기 돈 20억 넣고 은행에서 80억 빌려옵니다. 건물값 올라가서 120억 되면 20억 이익 다 찐부가 가져가는 거죠. 투자 수익률 100%입니다. 이게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찐부는 이걸 마스터했어요. 위험은 남에게, 수익은 내가. 더 웃긴 건 또 있죠. 회사 망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다 날리면 근데 경영진들은 퇴직금 받고 보너스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또 이런 비밀이 있죠. 찐부는 정보를 미리 압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사두고 발표 나면 또 팝니다. 대기업 실적 발표 전에 찐부들은 이미 숫자 다 압니다. 임원들이랑 골프 치면서 다 들은 거죠. 금리 정책 바뀌기 전에 찐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랑 저녁 먹으면서 귀뜸 받았습니다. 우리는 뉴스 보고 뒤늦게 압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찐부들은 이미 돈 다 벌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걸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잡나요? 찐부들끼리 서로 봐주는 거죠. 이게 영화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렇지만 이게 찐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투자 상식 완전히 틀렸습니다. 50대인데 보수적인 투자하고 계신가요? 60대인데 연금만 믿고 계신가요? 70대인데 투자 그만하시는 건가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50세도 50년 더 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령 고정관념을 깨는 투자법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의료기술 발달했습니다. 영양상태 좋아졌습니다. 생활환경 개선됐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철학은 왜 80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50년 전 시스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완전 바보 같은 일입니다. 50세에 은퇴 준비하면 뭐로 50년을 삽니까? 국민연금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50년 어떻게 살고 적금이자 3%로 인플레이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안 됩니다. 80세 시대에 맞춰진 오래된 연금 자산관리 시스템 이제는 100세 시대에 맞춰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0세에 1억이 있다고 하면 기존 방식, 즉 안전하게 연 3% 투자하는 거는 50년 후에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100세 시대의 방식,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연 8% 투자를 한다. 그럼 50년 후에는 46억 원이 됩니다. 차이가 자그마치 10배가 납니다. 10배입니다. 같은 1억, 같은 50년인데 투자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4억과 46억 원의 차이입니다. 이래도 나이 들면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건가요?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 투자법은 이겁니다.
30대이십니까? 앞으로 70년 투자하십시오. 40대이십니까? 60년 투자하십시오. 50대이십니까? 50년 더 투자하십시오. 60세시라고요? 40년 더 투자하십시오. 70대시라고요? 30년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장기 투자자인 것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성장에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연령별 자산 배분 전략 모두 틀렸습니다. 50대, 60대, 70대도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왜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할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럼 100세 시대에는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제 답은 이겁니다. 목표는 클수록 좋습니다. 투자에서 욕심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욕심 부리지 마라. 목표 너무 크게 잡지 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틀렸습니다. 작은 목표와 큰 목표의 실제 차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안 좋으면요. 어차피 누적 수익이 안 좋습니다. 목표가 1억이든 10억이든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수익률이 좋으면요. 목표 큰 사람이 더 많이 법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가 크게 벌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차피 다 비슷하게 손해나고 그럼 목표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은 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크면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근데 더 큰 수익을 얻는다. 이게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으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목표를 작게 잡은 사람은 연 6% 목표를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30년 후에 5억 7천만 원을 달성합니다. 근데 반면에 목표 크게 잡은 분 연 10%를 목표로 투자를 한다. 그럼 30년 후에 17억 4천만 원에 도달하십니다. 차이가 무려 3배나 납니다. 1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시장에서 투자했는데 목표만 다르게 잡았는데 3배 차이가 납니다. 연 6%와 연 10%, 30년간 5억과 17억. 확실히 비교해 보셔도 와, 나는 더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이 벌면 뭐하나,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적당히 벌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번 전 재산을 제가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면 그만큼 못 쓰게 되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10억 있는데 5억 쓰면 문제 없습니다. 20억 있는데 10억 쓰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5억 있는데 10억을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돈 많아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돈 적어서 문제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벌면 좋은 것입니다. 적으면 적게밖에 못 쓴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방문도 자주 하고 좋아하는 거 다 사 먹고 너무 좋은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작게 잡았을 경우 월에 50만 원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싼 요양원에서 불편하고 아파도 뭐 보험만 되는 곳만 갈 수 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와,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어떤 90세가 되고 싶으십니까? 왼쪽에 있는 500만 원의 삶을 사는 90세가 되려면요. 지금부터 목표 크게 잡으셔야 합니다. 목표는 클수록 좋다가 확실히 옳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진짜 목적, 찐부들의 비밀, 100세 시대의 새로운 전략, 큰 목표의 중요성. 이 모든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 선택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30세라면 30년 후 60입니다.
지금 40세라면 30년 후 70이십니다. 지금 50세라면 30년 후 80세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80세가 되셔도 20년이 더 남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30년 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30년 전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결단이 30년 후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 1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함께 부자 되시죠. 감사합니다.